운동하러 간다. 한바탕 흔들어줘야 돼. 이제 약수터 아저씨 아줌마 같아. 든든든든든든. 봄이다.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골은 바빠진다. 지금 모종을 심어야 한 달 뒤부터 직접 키운 푸른잎 채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나는 아직도 초짜 시골인이고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다. 이런 나를 보면서 혹자는 내가 여전히 시골 사람 같지 않다면서 내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내가 시골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 태생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 나는 30대가 되면 한강뷰를 내려다보면서 세계의 경제를 논하는 대도시의 커리어 우먼이 될 줄 알았다. 고액 연봉을 받는 커리어 우먼이 돼 있을 줄 알았어. 커피 딱 마시면서 오늘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군. 내 손바닥 안에서. 그리고 현재의 나는 논밭뷰가 내려다보이는 촌구석에서 미혼의 시골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다. 불성실한 칫솔질로 최근 이가 3군데 썩었고 입으로 물방울 소리를 내는 법을 연구 중이며 아직도 똥방구 얘기를 가장 재미있어 한다. 내가 맨날 해준 얘기 있잖아. 유튜브 나와도 돼 이거? 합창단 있을 때 얘기. 딱 끝났는데 바지 찢어지는 모습들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뭐 이러면 되는데 근데 내가 나라고 잦은 납세. 그래서 모두가 내가 X인 줄 알게 됐지. 솔직히 나이가 먹고 나서 달라진 건 약간의 상식과 사회성을 탑재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어린 시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1년 뒤, 5년 뒤의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이다. 모든 건 시시각각 변한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전은 말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변화를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아닌데요? 난 어제 오늘 다른데요? 그런 건 변화가 아니라 변덕이라고 한다. 인간은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인간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 과거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 변화를 경계해야 했고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게 됐다. 기존 환경을 유지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았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해야 공동체가 안전했다. 기존의 신념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취약해지거나 무능해지는 느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할 염려도 없어진다. 사람들은 안전한 현재에 머물고 싶어하며 익숙한 것을 사랑한다. 그게 어때서요? 변화를 시도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다. 하지만 다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우리는 실패부터 걱정한다. 이것에 대해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말한다. 새로 얻는 거에 대한 기쁨보다 원래 갖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걸 잃을 때 더 고통이 크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낀다.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면 이것을 기본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잃으면 원래의 상태가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존의 삶의 방식, 생각, 경험, 소유에 집착한다. 분명한 건 그런 집착이 변화무쌍한 삶의 많은 부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이다. 나도 그랬다. 결과주의적이며 가성비를 지독하게 따지는 나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었다. 물론 세상 만사가 그렇듯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된 건 없지만 말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 미국에서 흙집 커뮤니티를 발견했고 똥줄 빠지게 삽질하며 흙집 짓는 법을 배워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동식 흙집을 짓는 사람은 없었다. 인생이 왜 이런지 이해하고 싶어서 편입한 철학과는 취업이 안 됐으며 철학과 미술을 접목해보려고 관련 전공으로 영국에 석사 진학을 했을 땐 코로나가 터졌고 귀국 후에 시도한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다. 돈을 벌기 위해 지속하던 프리랜서 일은 하다가 건강이 작살났다. 그렇게 난 귀촌 엔딩을 맞았다. 진로만 대략 7번 정도 바꾸며 헤매기도 오지게 헤맸다. 그러나 모든 게 지나간 뒤에 남은 건 몇 줄의 이력이 전부였다. 나는 우물만 파다가 20대를 전부 날려보낸 것이다. 사업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냐? 대기업하고 접선하기 직전까지 갔잖아. 이마트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자격증 따고 맨날 집에서 요리하고 메뉴 만들고 가격 계산해보고 막 이러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팀 꾸려가지고 하려고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대기업에서 안 한다 하니까 끝났지 뭐. 그리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음식 사업이 잘 안 됐어. 20대 때는 진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뭐 하면은 그냥 다 안 돼. 지나고 나면 모험담이지만
당시에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그런 나에 대한 주변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특히 부모님의 여론이 그랬다. 그래서 나중에 대체 뭘로 벌어먹고 살래? 책임감이 자동 탑재돼 있는 K 장녀에게 한심한 취급은 수치였다. 솔직히 이렇게 우물만 파다가 생을 마감한 건 아닐지 걱정됐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잠재워준 건 꾸준한 삽질도 노력 끝에 발견한 보물도 아니었다. 그건 이 모든 게 다만 삶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어떤 책의 구절이었다. 파스칼 메르시오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주인공은 인생에 대해 다음처럼 말한다. 내가 원해서 탄 기차가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직 목적지조차 모른다. 이 기차에서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내가 기차의 궤도와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속도도 정할 수 없다는 것, 기차가 보이지도 않고 누가 기차를 운전하는지, 기관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그 순간순간이 막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을 타고 막 시간을 타고 흘러가면서 다 막 변하는 거잖아. 그 페이즈에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지. 그게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다 힘든 거지.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끊임없이 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궤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시간은 흐르고 운명도 흐르고 행복도 슬픔도 이런저런 경험도 인연도 전부 지나간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난 매번 허허벌판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고 오랜 시간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들은 어느새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매일 걸음을 옮기며 내 삶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다.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 귀찮다.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기분도 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화는 필연이다. 변화하지 않는 건 퇴보하고 만다. 그래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망설여질 때마다 나는 소크라테스를 떠올린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너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의미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은 독특했다. 상대방에게 뭐가 궁금한지 묻고 상대가 대답을 하면 그에 대해서 되묻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길에서 만난 다른 철학자와 다음처럼 대화했다. 오늘 기분이 좀 어떤가? 우울합니다. 우울하단 게 뭔가? 침울하다는 겁니다. 침울하단 게 뭔가? 기분이 더럽다는 겁니다. 기분이 더럽다는 게 뭔가? 모릅니다. 그래도 자네는 나쁜. 스스로 모른다는 건 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물음표 살인마였고 하도 말꼬리를 잡는 통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와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소크라테스가 묻기 전까지 사람들은 반추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이다. 궁금하지 않은 건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이해하거나 알고 싶지 않은 건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다. 근데 이거 언니 어릴 때니까 그렇게 또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릴 때는 선입견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내가 거기 뛰어들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섭고 막 두려운 게 아니라 궁금했어. 근데 나이 먹으면 점점 호기심이 사라지잖아. 어렸을 때는 막 애들 다 왜요 그래서 계속 왜 계속 왜냐고 물어보잖아. 짱나게. 애들 이제 점점 아는 게 쌓이고 막 경험이 쌓이고 막 이러면서 안 궁금해진다고.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수고로움을 이미 몇 번 겪어봤으니까 점점 도전 정신도 없어지고 그냥 안락함이 더 좋아지고 편안한 게 더 좋고.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호기심이 사라진다. 왜냐고 끝없이 묻던 어린 시절과 달리 자신이 모르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해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탓에 그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데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탓이다. 새로운 것을 알고 이해했을 때 자신의 세계가 변하는 것이 더 이상 달갑지 않은 것이다. 미지의 것을 향한 궁금증보다는 불안, 걱정, 귀찮음이 앞선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난 세계가 지금의 것보다 딱히 나을 것도 없으리라 지레짐작한다. 겪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진로를 바꾸고 기회를 잡고 경험을 하는 건 때로 나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걸음을 뗄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용기를 어떻게 냈어요? 그런데 난 용기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헤매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로 갈 길이 열리면 그냥 걸어가고. 근데 나중에 걷다 보면은 점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구나. 점점 중심을 찾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좀 덜 헤매는 것 같아 이제는.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기존의 거에 대한 집착이야 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거.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변화가 막 내 기존의 것들을 흐트러뜨릴까봐 그걸 이렇게 할까봐 싫은 거야 솔직히. 누리던 것보다 별로일까봐 새로 얻게 될 것들도 있을 텐데. 항상 근데 느끼는데 항상 더 많은 게 주어지긴 하더라. 근데 그걸 진짜 놓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어. 절대! 지금도 그거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항상 놓으면은 뭐가 더 좋아져. 아, 산다는 건 매일 공부야. 인생 수업이야. 진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공부를 해야 배우는 게 있지. 나이를 먹으면서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똑같은 상태로 멈춰있는 거는 인생 진짜 아깝지.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대신 답해주길 바란다. 매년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강의가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법이 없었다. 대신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그렇게 해서 구한 답만이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을 처음 시작했던 때를 간혹 떠올린다. 사람들은 그냥 하던 공부를 계속 하라고 했다. 그림은 돈도 안 되며 그림 시장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고 했다. 그림 그리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림 그리면서 밥 벌어먹고 못 사나? 내 실력으로는 안 될까? 하지만 난 그저 궁금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고 싶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말처럼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만 간직해야 하는지, 심장이 뛰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이상에 불과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뛰어들었다. 호기심이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압도한 것이다. 진짜 내 실력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제일 비싼 신피크 사고 그 다음에 사무실 빌렸어. 집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해본 거야. 그리고 그냥 막 지원했어. 어시스턴트 같은 일 할 수 있는지. 되더라고. 첫 달에 나 60만 원 받았어. 솔직히 그거 받고 막 픽업할 수도 있는데 나는 첫 달이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그림으로 돈 벌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 월급 들었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점점 액수 커지더니 그렇게 나 거의 그림 일만 10년 했잖아. 그렇게 시작한 그림은 어쩌다 보니 내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한 일이 되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는 불행만큼이나 행복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때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더 빨리 나아가기보다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에게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일 테니 말이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즐거운 여행 같은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겨울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폭설이 내렸다. 느낀 점, 모든 것엔 끝이 있다. 끝이 있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